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아산 배방 장제리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수 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나섰는데요. 당초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던 아산시가 전체 유수지에 대한 기본 관리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기로 변경하면서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기에 용역 결과마저 계획과 달리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된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운동시설이 설치됐지만 우기마다 쌓이는 토사와 우범지대 우려로 아예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해당 공간이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 상태. 당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고 이듬해에는 저류시설 일부를 덮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 등 규모와 사업 방식을 결정해 2023년에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시가 관내 유수지 14곳을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해당 공간의 활용법을 찾기로 하면서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해를 넘기면서 우수 저류 시설의 활용 계획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던 인근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요 지금 답답하니까 검토를 한다 그랬으니까 좀 또 기다려봐야죠.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유수지 활용 계획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지시한 상태라며 상반기 안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유수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나 공원 등 활용법이 결정되더라도 용도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다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탓에 당장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수 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지 벌써 4년째. 시민들의 기다림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수소 차량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부지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부족한 예산과 기피 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시가 수소 충전소 추가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후 부지를 확보한 뒤 다시 도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지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따로 없어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환경부의 수소 충전소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아산시. 수소버스 보급과 일반 수소차가 매년 늘어나면서 초사 충전소와 인주면 민간 충전소에 이어 배방이나 탕정 인근에 한 곳을 더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솟은 부지 비용과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을 포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아산시가 지난해 4월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국고보조 사업 신청 취소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부지 미확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 수소 충전소 추가 건립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시는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후보지 선정에 나섰지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며 추후 부지를 확보할 경우 다시 공모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청 취소 이후 추가적인 부지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해 시가 확보한 예산은 60억 원. 결국 부지가 발목을 잡으며 추가 충전소 설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대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률인데요. 충남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모집에는 애를 먹고 있지만 취업률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겼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4년제 일반대학 13곳의 평균 취업률은 69.5%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 대학의 취업률은 인천에 이어 서울과 함께 두 번째로 높습니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80.3%를 기록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취업 대상자 853명 중 685명이 취업에 성공했는데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장기 연장 실습 제도 운영, 우수 교수진 확보 등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수에 맞는 교육과정, 그리고 이론과 실습을 50대 50으로 하는 한국의 특유의 교육과정, 그리고 장기 현상 실습 제도, 또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아주 창의적인 융합적인 이런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년 이상의 산업 현장 경력자들을 교수로 채용하고 있고 3년마다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건양대와 선문대, 중부대, 순천향대, 한서대는 70%대로 상위권에 올랐고 나사렛대와 호서대, 남서울대, 백석대 등도 전국 4년제 평균인 66.3%를 넘겼습니다.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국립공주대, 금강대 등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지역대학 졸업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무늬만 혁신도시인 내포 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 인재 채용 비율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에는 오는 2028년까지 5개 테마의 박물관이 한 곳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른바 국립박물관 단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박물관인 어린이 박물관이 지난달 개관했죠. 당시 개관식엔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방문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총 사업비 326억 원을 들여 착공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다양한 테마의 어린이 놀이터와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그 학습적인 호기심을 길러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뮤지엄 고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건립이 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만든 여러 도구를 살펴볼 수 있는 지구마을 놀이터, 어린이가 직접 도시를 디자인해보는 도시 디자인 놀이터, 촉각놀이를 즐길 수 있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숲속 놀이터 등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학습적 호기심을 심어줄 문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즐길거리도 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도 쉽게 풀어져 있어가지고 아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아이 체험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 어린이 박물관은 하루 2타임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한 타임당 최대 300명씩 모두 60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개관을 기념해 무료로 운영 중인데 사전 온라인을 통한 예매만 가능합니다. 단 예매 취소분이나 자녀석에 한해선 현장 발권도 가능합니다. 박물관 측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설과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한 뒤 3월부터 정상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해를 넘겼던 아산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이른바 신정호 공영주차장 증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관건이었던 도비 확보가 완료되면서 시는 올 연말 증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1층 2당 규모로 건립된 아산 신정호 공영주차장입니다. 당초 지난해 연말 증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충남도의 긴축 재정으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사업비가 40억 원에서 59억 원까지 상승하며 공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이런 가운데 도비가 확보되면서 신정호 공영주차장 증축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확보된 도비는 모두 23억 원.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증축이 되면 현재 1층 2단 166면에서 3층 4단 332면으로 주차 공간이 2배 늘어나며 가림시설 등이 설치돼 시설 이용에 불편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비를 확보한 시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일부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늦어도 3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축 공사 기간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층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흔히들 충남을 애국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많기 때문인데요. 충남교육청이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학교 14곳을 발굴해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 염치읍에 있는 독립운동가 진수린 선생의 묘역입니다. 1898년 신창면에서 태어난 진수린 독립지사는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헌납하고 임시정부 재상계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1928년에는 군자금 모금을 위해 귀국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병으로 가석방된 후 숨졌습니다. 선생이 다녔던 신창공립보통학교는 지금의 신창초등학교.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학교에 독립유공자 학교를 알리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선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자부심과 애교심을 느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른 역사의식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보훈부의 공훈록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발간한 충남의 독립운동가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54명을 배출한 학교 14곳을 발굴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졸업한 공주 영명중고등학교와 윤봉길 의사가 졸업한 덕산초등학교 등입니다. 일제강점기 학교를 다녔던 독립유공자 찾기 사업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계승하고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길러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독립유공자 모교에 대해서도 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수십 년째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오던 아산 온양온천초 인근 포장마차가 철거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자진 철거 기한은 오는 5월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온천초 인근의 한 이면도로 약 110m 구간에 포장마차 11개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수십 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도시계획도로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당초 업주들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포장마차를 자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이 크다며 영업 연장을 요청했고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장소 마련, 보상금 지급 등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경기 아산시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며 대체 장소 마련과 보상금 지급 역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자진 철거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장마차를 철거한 뒤에는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 통행에도 불편을 끼쳤던 온천초 인근 포장마차가 수십 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로 28년째 계속되고 있는 백석 쿰캠프인데요. 참가자들의 인성교육과 함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대학생 언니들이 비행기 안에서처럼 카트를 밀고 음료를 나눠줍니다. 기내용 구명조끼 착용법도 차근차근 알려주고 강의실마다 사회복지사와 경찰,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엿볼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됩니다. 선생님이랑 노래하면서 춤추는 것도 재밌고 항공에서 구명조끼 착용하는 거랑 산소 마스크 끼고 안전벨트 매는 활동이 재밌었어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마련한 백석쿰 캠프입니다. 전국의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방학을 반납하고 운영자인 쿰장으로 참여한 재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그 학부에 대한 전공 역량을 솔직히 활용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공동체나 영역 활동에서 경찰학부 전공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을 모여가지고 인성의 중요성이 진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하고 그들이 좋은 꿈과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한 이 캠프는 백석대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면 헌혈자들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이 큰데요. 대전, 충남, 세종 지역 혈액 보유량도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아산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헌혈에 나섰고 시 차원에서도 헌혈자에게 아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2일 14시 기준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의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3.71분. 일평균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한참 못 미치며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51분이나 적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아산시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청 광장에 세워진 혈액 버스 안. 체열 침대가 금세 찹니다. 전혈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헌혈에 동참한 공무원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어떤 헌혈 행사가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 공무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모든 직원분들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저희 아공로가 한번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도 헌혈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3천만 원 상당의 아산사랑 상품권을 확보해 헌혈자에게 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고 올해도 우선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조 체계를 통해 헌혈 수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사랑 상품권을 각 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회를 통해서 각 추진위원회에서 유관기관들, 관계기관들의 협조 체계로 같이 동참하고 있고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혈액 불황 속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참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를 녹여주는 훈훈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폐업을 앞둔 천안의 한 문구점 주인이 아이들에게 받은 손편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신부동의 한 문구점입니다.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달 12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습니다. 가게 주인은 며칠 전 문구점 곳곳에 폐업을 예고하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소식을 접한 문구점의 단골 손님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아쉬운 마음에 하나둘 메모를 남겼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간식과 예쁜 학용품을 사서 좋았다. 문구점이 닫는 날까지 많이 방문하겠다 등 감사하고 아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20일 문구점 주인 김성민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4일 만에 조회수 10만 건을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고맙죠. 뭐 이렇게 계속 찾아주고 그만두는다고 했는데 아쉽다고 막 하니까 네.
뭐 마음은 좀 씁쓸한데 또 좋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애들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함이 매서운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자기는 나의 분신이라고 보면 돼, 분신. 거기에는 나의 모든 일생이 다 거기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모든 에너지가 다 내가 만드는 도자기에 거기에 함축돼 있거든요. 저는 도자기 이제 하면서 4가지 그 목표라고 그럴까? 원을 세웠어요.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어가자.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보자. 큰 대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과정들을 수행으로 생각하자. 한 점 한 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이 세계 만방에 알려져서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특히 고려청자가 이렇게 훌륭한 어떤 예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래서 좀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음.